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문제집 받으셨잖아요. 보시면 12회 모의고사 문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원래 시험을 이제 바로 앞두고 하는 과정이긴 해요. 그래서 각 단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라든가 기출문제에서 빠진 것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들 있죠. 자,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0문항에서 17문항은 쉽다. 그렇지만 두세 문항이 이제 생전 처음 나온 문항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전 모의고사 반의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될 아니면 낯선 문제 한두 문제를 포커스로 더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20문제를 전부 그런 문제로 만들면 여러분들 니드가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한 17문제는 반복하고 조금 변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두세 문제는 새로 처음 본 문제, 한번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겠는 문제들을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네, 좋습니다. 자, 수업 시작 전에 강의 시간에 사용할 유인물들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인강 수업을 통해서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수업 중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실전 모의고사 실강에 참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은 이제 시험 준비가 거의 95% 이상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기본 개념 문제를 따로 정리해 드리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본 개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 있죠. 아니면 기본서에 없는 다른 출판사 책이라든가 조금 더 깊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약간 첨부해서 드렸고요. 나머지 관련되는 거는 이제 OX 문제로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출이라든가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다까지 문항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OX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이제 바빠질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이제 질환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고 또 시험 날짜도 언제가 나올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계시는 또 육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드시다고 해요.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피곤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수업 있는 날은 나오지만 안 그러면 집에서 거의 방콕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또 느꼈어요. 역시 나는 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울증 걸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그쵸? 막 집 앞에 공원에 일부러 나가기도 하고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조금 컨디션이 또 그게 기분이 다운이 되니까 컨디션도 나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정말 건강 관리들 잘 하시면서 시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에너지 충전 하시고요. 시간 분배 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간 타임 스케줄 있죠? 잘 세워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학원 카페 그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자, 학원 홈페이지 질문 코너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하나 정해볼까요? 자, 우리 20문항 있죠? 그러면 나의 목표는 20문항에서 몇 개 맞는다 라는 목표들을 한번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OX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OX로 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 개념들 있잖아요.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서 또 기출 빈도가 높은 것들을 OX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OX 문제는 다 맞는 걸로 한다. 라는 목표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항상 여러분들 보면 틀린 문항을 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맞는 문항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 틀린 문항을 다시 리뷰 한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어깨 뚜뚜뚜뚜 해주시면 되고 생각보다 내가 조금 성적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 실전 모의고사반의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성적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20문항 중에서 서너의 문제, 3문제 정도 포커스를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원별 문제풀이보다는 조금 비틀어 놓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점수가 생각보다 낮더라도 여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장난을 해놨구나. 이런 말장난에 내가 넘어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목소리가 작아요. 자, 마스크 쓰고 계셔서 그런가? 자,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직무평가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어요. 자, 풀어보셨죠? 자,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정의가 나온 거죠. 그러면 2번에 요소비교법. 자, 비교법을 주고 자, 조직 내 직무를 평가하여 임금액으로 표현하는 양적이 핵심 단어죠. 양적 직무 평가 방법을 요소비교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다까지 1, 2, 3, 4비 하나하나에 다 하나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네, 그러면 1번. 각 직무가 갖는 요소별로 직무 간 서열을 정해서 상대적인 화폐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점수법이 아니고 요소